네, 경제부터 사회 이슈까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김보미의 뉴스 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네, 이름이 정해졌어요, 결국에는. 뉴스 네. 카페로 정해졌는데 네. 약간 좀 70년대 감성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본인이 정한 거 맞습니까? 네, 뭐 함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커피라도 좀 한 잔 마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사오라는 우리, 말씀이시죠? 제작진이 좀 참고를 네. 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좀 살펴볼까요? 네. 화면이 나와야죠? 이 네. 카드를 보면서 이번에도 맞추는 형태인데 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시축이인 것 같고 금, 그리고 나무네요. 네. 혹시 이 세 카드의 공통점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한번 맞춰보면 좋겠는데 네. 오늘의 주제 뭘까요? 네, 바로 첫 번째는요. 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자재 시장 이야기입니다. 10년 만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 많이 들리죠. 네, 이 JP 모건과 또 이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전망인데요. 이 현재 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또 올해 전망들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자재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여기 뭐 원유나 금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곡류 같은 것도 우리가 원자재에 속하기 네. 때문에 요즘 뭐 워낙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최근 1년 동안의 이 원자재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자재에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것 이 몇 가지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두바이유, 알루미늄, 또 철광석, 펄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 좀 살짝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1년 새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원자재라면 다 같이 오르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구체적인 좀 수치 데이터로 살펴보시면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한 100% 넘게 올랐고 철광석도 그에 근접하게 좀 오른 모습이고 네. 알루미늄과 또 펄프 같은 경우에는 한 60% 넘게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6일에 매점 매석이나 가격 부풀리기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철광석이나 알루미늄, 구리 등과 같은 일부 원자재 가격들이 잠시나마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를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기상이변이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이런 광물 같은 경우는 왜 오르는 거예요? 일단 간단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공급이 이에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튀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는 왜 뛰고 공급량은 왜 그만큼 못 느는 겁니까? 네, 모두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선 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나 또 이 동남아 같은 신흥국인데 코로나로 경제가 마비가 되면서 생산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공급량을 줄였던 부분도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황을 떠올려 보면 글로벌 경제가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때 원자재 생산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면 앞으로 이제 어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공급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지금의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 소비 측면에서 좀 보면 코로나19로 그동안 글로벌 각국들은 경제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어왔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좀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든 것도 코로나 때문이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철강을 좀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는 이 고로의 설비 가동을 글로벌 철강 업체들이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철강 수요가 감소할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해서 자체적으로 이 가동을 멈추기 시작한 건데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공급 부족 이슈를 낳은 거죠. 그런데 세계 각국은 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돈을 계속해서 시장에 푸는 것은 기본이고요.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 등과 같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계획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실수요를 끌어올린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짜 수요, 가수요까지 더해지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자 하는 이런 투기 수요 그리고 또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쟁여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재고 확충 수요가 얹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 그리고 또 수요 폭증,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이 요즘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 여기에 관심들이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원자재 펀드나 원자재 관련 뭐 종목에 주식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슈퍼 사이클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뭐 섣불리 단정 짓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아직까지는 슈퍼 사이클이 진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상승세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 상승세가 10년 이렇게 장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당장 이 수요가 쉽게 꺼지기는 힘들 것이고 여기에 또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투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칠레와 또 페루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공급량의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더욱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추세를 꺾을 만한 큰 이벤트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영원한 상승의 신화는 없으니까요.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이 채굴 국가들의 어떤 방역 상황 이런 것과 좀 맞물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